학교별로 사정을 듣고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현장도 셀 수 없이 많은 곳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교육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경기도 지원을 확보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비 87억 원이 투입되는 배감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등 공약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 차례, 여러 곳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충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산당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빨리 산단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단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는 통상 걸리는 이 수요 기간을 훨씬 단축하겠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만에 완료하겠다,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보다, 그 목표보다 3개월도 앞당긴 것입니다. 2026년에는 산단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보상과 이주 문제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가 협의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설득을 해서 11만 평 규모에 해당하는 이주자 택지를 마련을 한 데 이어서 지난해 말에는 15만 평 규모의 산단 안에 있어서 이주해야 할 기업들이 옮겨갈 전용 산단을 만드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토 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관철돼서 대토 보상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대토 보상 때 양도세 감면폭, 아마 자료에 인하폭이라고 잘못 남은 것 같은데 감면폭이 10%에서 40%로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자 택지로 가지 못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 100호를 사들여서 공동임대로 공급을 하고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원주민에게 주변 시세액이 30에서 80% 조건으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잠깐 자료 좀 볼까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원주민 중심의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작물을 철거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무용고 분묘 이장 등 이런 사업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나리오에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보도자료에 넣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의 컨셉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국가산단은 공장들이 쭉 밀집해 있는 산단이라면 정부와 우리가 협의해서 문화가 함께 있는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 공장이 아니라 문화 공간을 갖춘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는 국가산단 인근의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해서 문화가 함께 있는 반도체 중심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동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송전천과 인근의 용독 저수지를 연결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스포츠 레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 신도시 국가산단 인접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동 저수지에는 수도권 최대의 수변공원을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의 배후공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2040 용인도시 기본계획과 2035 용인공원 녹지 기본계획 등을 연계해서 반영하려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속도를 내면서 목표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노상과 이주를 진행을 해서 내년에 산단 조성을 위한 첫 싹을 뜨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삼성전자 첫 번째 팹을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첫 번째 팹이 가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팹 하나에 60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팹 하나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SK 하이닉스가 30조 원짜리 원산에 지금 팹을 올해 3월 착공할 계획인데 그 팹의 면적이 잠실의 롯데타워 5개 합친 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팹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첨단 시스템 반도체 이동 남사 국가산단의 면적은 TSMC가 구마모토,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산단을 만들었죠. 제1공장이죠. 제1공장 면적의 37배나 됩니다. 투자 규모로 볼 때 삼성전자가 제가 다녀왔지만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 시티에 거의 다 지금 팹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그 텍사스 생산 라인 투자액의 6.37배, 텍사스는 56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용인은 360조 투자하기 때문에 6.37배가 됩니다. 360조 원 투자로 생산 유발 효과는 4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9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원산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이 착공이 됩니다. 2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5배 규모나 되는 초대형 팹이 용인에 세워지는데요. 이 2년간 팹 건설 공사에 연이은 300만 명 정도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SK 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어서 팹 건설 과정에 우리 용인 자원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협약을 맺었고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4,500억 원 규모의 용인 자원을 쓰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용인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용인 인력, 용인 자재, 용인 장비 등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을 쓰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용인은 300만 명이 용인에서 일하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여가 활동을 할 때 우리 용인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SK 하이닉스 팹 건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며 세종 포천고속도로 남용인 IC 개통 올해 말 개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국도 17호선에서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도계 원산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작업도 이미 시작을 했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 발전에 또 큰 핵심적 역할을 할 플랫폼 시티, 작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인도시공사가 공사를 맡을 3공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에 1공구, 2공구까지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는 구성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분당선도 있고 GTX A도 있죠.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이곳 주변에 국제 회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또 호텔 시설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시티 일부 구역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구시설을 대거 유치를 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8년 이상 표류했던 원남동의 옛 경찰대 부지는 올해 5월 착공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발표된 계획 1,626가구보다 1,200가구 이상 줄인 5,400가구 미만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고요. 원래 시에 줄 계획이 없었던 0%였던 지원시설 용지를 우리 시가 약 19.8%죠. 19.8%. 예, 19.8%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00평 규모의 학교 본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의 부지를 기부 체납받아서 문화,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추정되는 예산 규모는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LH가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동백IC 보도가 많이 나갔지만 영동고속도로의 동백IC를 개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29.5%를 LH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추정액이 1,137억 원이 총 사업비고, 이렇게 336억 원을 LH가 부담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비가 올라가면 29.5%에 해당하는 LH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에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상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두 상단을 중심으로 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올해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6일 국가상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에서 또 45호선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대청교차로에서 장소교차로까지 12.7km 예타가 면제되었죠. 그래서 사업이 3년 이상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45.3km에 해당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을 5.1km 구간의 국지로 82호선 신설 및 확장, 5.3km 길이의 지방도 321호선 확장, 1.4km의 배곡도로 신설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는 이에 더해서 국지도 84호선 신설 6.4km 구간이고요. 지방도 318호선 신설 및 확장 15.2km 구간, 지방도 321호선 확장 7.6km 구간 정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의 철도망 구축은 정말 기념합니다. 물론 도로망 확충도 매우 기념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철도망 제5차 계획 앞당기자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철도망 계획은 그래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7월께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철도 사업들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서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경강선 연장, 경기도 광주역에서 우리 국가산단쪽 이동 남사업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자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3월 25일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인생 토론회에서도 경강선 연장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정부의 지원 의지가 피력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이거 꼭 하겠다는 것이고요. 화성의 동탄에서 이천의 부괄까지 가는 또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부괄 노선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경강선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 용인 클러스터 쪽과 이천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쪽의 연계 교통망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가는 이 연장 사업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시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달라고 올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2023년 3월 15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 또 별도로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 조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하고, 국가산단 유치 이후에 2023년 11월에 이동호 반도체 특화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모산의 세교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될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분당선 연장에 비용 대비 편익 효과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값이 잘 나오도록 시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상당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넘기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22년 6월 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3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이 경기 남부 광역철도인 거죠. 우리 용인 특례시와 수원 특례시, 화성이 특례시가 됐죠. 성남시 4개시가 공동 용역을 줬고, 공동 용역을 준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25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지 좀 넘겨 주시죠. 저는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다음날 2022년 7월 2일입니다. 보도자료 7월 3일에 나갔어요. 성남시장 만나서 지하철 3호선 연장하자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때 고기경 문제 해결하자, 이게 또 합의가 됐죠. 그리고 2022년 10월 28일이거든요. 10월 28일인데 보도자료는 30일 나갔고요. 대통령과 시장 군수 간담회 앞두고 스탠딩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주선을 해서 화성시장, 성남시장, 수원시장 우리가 스탠딩 미팅을 했고 화성시의 차량기지 제공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소편 이야기 듣고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정식으로 만나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2022년 12월 8일 시장들이 만났습니다. 공동 추진하자, 화성 동단까지 가자. 원래 지하철 3호선이 민선 7기 때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교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수원하고 용인에서 차량기지 내놔야 되는데 차량기지 내놓기 어렵다 해서 그럼 감독아 서울시가 우리는 수소 차량기지 옮기지 않고 복합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사실상 무산된 걸 시장되고 화성까지 가는 걸로 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 고영인 부지사가 1월 10일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억하는데 이거 경기남부 광역철도 자기들이 주도한 거라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때 기자회견 내용 보시면 다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장들이 끼워준 겁니다. 김동연 지사가. 예.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12월 8일 날 우리 4개시 자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경기도 협력이 필요하니 경기지사도 참여시켜서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는 4개시는 공동 용역 주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연락해서 경기도도 참여 의사가 있어서 그 이듬해 2월 21일 날 2023년 2월 21일 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제가 판때기 들고 11월 11일 날 2024년이죠. 흔들었지만 그때 경기지사 참여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기지사가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저도 우리 의료인에게 하루에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총과 이 광역철도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나 지역 뛰어넘어서 우리가 광역으로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함께 우리 시장님과 의논드리면서 해결 방안 같이 찾고 정부처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간에 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400만 4개시의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1,400만 주민 도민이 함께 이용하면서 경기를 발전시키는 좋은 일을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동연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 만나는 게 없어요. 만나서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상일이가 영희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매일 보도자료 많이 나가죠. 경기도 많이 나가죠. 경기도 보도자료 찾아보세요. 김동연 지사가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장차관 만나서 부탁했다는 보도자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아마 제가 몇 번을 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수없이 깠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2월에 제가 나중에 일찍 보면 나오지만 12월에 처음 만난 분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보도자료를 해요. 도지수 잘못 짓지 않았느냐. 결정권, 철도사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서 부탁해야지 제3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겨우 그거밖에 못 만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김 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몰라요. 경기도 보도자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부탁을 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뭘 했는지 경기도 보도자료 안 나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보도자료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빨아먹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엉뚱한 사람 만나냐, 왜 제3자 만나냐고 했더니 겨우 얼마 전에 오우석 행정 2부지사가
국토부 장관 찾아가서 경기도 철도 사업 40개입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중요하니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가 제가 문제 제기를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뭐 몇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해명도 하고 했죠. 그 전에는 경기도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걸로 넘겨보세요.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어제 현재까지 28건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경기도는 철도 사업 포함해서 경기도 남부 광역철도 9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 11월 10일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경기도는 딱 3건의 보도자료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2023년 2월 21일 날 협약 맺었어. 우리 4개시가 보도자료 다 나갔고 경기도도 나갔어요. 김동연 지사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협약 내용 보도자료 하나 나가고 2023년 8월 3일 날 경기도가 보도자료 나가요. 그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 영인시와 수원, 성남, 화성시가 공동 영역을 발주했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일을 그냥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4개 시가 1억 원씩 분담을 해서 공동 영역을 발주하고 대표 공동 영역 발주는 수원시가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영인 경제부지사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역 발주는 수원만이 한 것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반박합니다. 왜 거짓말하냐고. 공동영역 우리가 1억씩 해서 공동영역 줬고 수원을 대표로 해서 발주한 건데 고영인 부지사 회견은 수원이 영역 발주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용인시장 시비거냐 이런 취지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1월 10일부터 까기 시작하니까 11월 11일 날 면전에서 또 지적을 했죠. 그 주에 방송 나가서 지적을 하고 그랬더니 오우석 부지사 첫 번째 해명이 나옵니다. 그 해명에 뭐라고 그러느냐,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 이것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이다. 제가 또 그 다음날 반박하죠. 그럼 우리하고 협약을 2023년 2월 21일 날 맺을 때 김동연 지사 머릿속에는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단 말이냐? 그럼 왜 협약을 했냐? 이거죠. 협약을 맺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본인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하고 중앙정부 건의 앞장서겠다고 해놓고 벤차리처럼 게으르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오우석 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또 해요. 국토부 장관 만난 다음에. 그게 엊그제 일입니다. 이거 사업 실현하기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하자. 협력하자고 제가 9월 16일부터 8시 8분, 저녁 8시 8분 김동연 지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첫마디가 경기 남부 광역철도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4개시 시장과 좀 만나십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비서실에서 도지사 비서실로 전화를 계속 합니다. 매일 걸라고 했어요. 그 레코드 다 있습니다. 안 만나요. 일정 안 잡아요. 저 시민들이 저한테 문자 오면요, 우리 제 비서실 다 알지만 전혀 모르는 분 문자 와도 시장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전화번호 주고 일어나고 날 잡으라고 해요. 내일 모레 못 잡죠. 바로. 그러면 텀을 주고 다 잡고 만나고 있어요. 시장이 4개시 시장, 420만 도시의 4개시 시장 고생하는데 아직까지 안 만나요. 이런 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협약한 거 약속 안 지키는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만났어요. 수원시장이 중재한답시고 얼마 전에 저 미국에 있을 때 지사하고 시장들 미팅하자 했는데도 아직도 반응이 없잖아요. 협력을 누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협력을. 약속을 누가 깨고 있는 겁니까? 이제 와서 뭐 협력하자. 정치화하지 마라. 이게 무슨 정치화입니까? 4개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사가 약속했던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데 이게 무슨 정치화예요.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액션이 정치지. 예. 나 언론 여러분들께서 나 기자 출신이지만 이거요 오늘 보도자료 내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다 나갈 겁니다. 예. 이거 다 내가 찾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여기 이야기해 주시고 일을 한 사람, 개미처럼 일한 사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일을 하겠다고 입으로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집사랑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2023년 5월달에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3개시 시장들한테 오 시장 내가 만나니까 같이 갈 수 있냐? 같이 갔어요. 가서 화성시장 분담에 차량기지 내놓겠다 현장에서도 그 이야기 했고 오 시장도 영역 결과 지켜보면서 힘을 보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도자료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었는데 원희룡 당시 장관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용역 발주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발주는 경기도가 우리 시가 보도자료하고 냈을 때 다른 3개시도 냈을 때 경기도도 냅니다. 근데 이거는 4개시가 용역 발주한다는 내용밖에 없고 이 내용에 비춰서도 고영인 부지사 거짓말 했다는 건 또 확인이 되는데요. 아니 전으로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작년 3월 19일 날 경기도 철도 계획 이게 수립이 돼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 내용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으면 우리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매우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용역 결과를 지켜보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켜보면 이게 전부예요. 제가 작년 11월 10일부터 문제제기 안 했으면요. 경기도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아직까지 입도 공고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24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1, 2, 3순위 우선순위 단체별로 세개해 줄 테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라. 김동연 지사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어서 안 보낼 생각이었는데 국토교통부와 관계가 생각해서 보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경기도가 우리하고 상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기로 했으면. 국토교통부에 불만 있으면 같이 의기투합해서 항의해가지고 왜 세기만 하냐. 경기도 사업이 많은데 더 해줘야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계적 균형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절 상의 없이 슬그머니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국토부에 낸 거예요. 우리 몰랐어요. 우리 관계 실무자들도 다 몰랐어. 다른 도시도 다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국토교통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야기가 들려서 알게 되고 제가 9월 16일 날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거 배신에 가까운 겁니다. 슬그머니 냈어요. 그러면 제가 잠잡고 있었으면요. 경기도는 지금도 그 3개 사업만 슬그머니 챙길 생각했을 겁니다. 경기도가 이제 와서 국토부 장관 만나고 하는 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나마 40개 사업을 다 갖다 준 거죠. 세상에 경기도 각 31개 시군에서 하는 철도 사업 40개 갖다 주면서 자기들 반영 노력에 요청했다. 작년 2월에 고속철도 일반철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각 시군의 광역철도 사업, 신규 사업 29개 했습니다. 합쳐서 40개예요. 이거 그냥 접수받은 걸 전달한 것 뿐이에요. 경기도가 이거 해달라고 목소리 낸 게 없잖아요. 우리가 40개 사업 냈으니 국토부가 다 해줘라 목소리 낸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제가 지적하고 두들겨 때리니까 이제 액션 취하는 거야. 이게 신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레코드 다 나옵니다. 올해 1월 4일날, 작년 1월 4일날 국토부 장관 박상우 장관으로 바뀌었죠. 또 이야기합니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분당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차려주면서 다 이야기해요. 제가 올해 4월에 또 국토부 장관 박상호 장관 또 만나, 12월에 또 만나, 작년 6월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서울청사에서 만나요. 우리 안 과장님 어디 계시나? 다 계셔요. 그 다음 작년 12월에 백원국 차관 또 만나고 진영한 1차관 또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서안도 그랬어요. 저는 박상호 장관한테. 예, 서안 2번, 한 번 보내고 한 번은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역 결과 지하철 3호선 연장보다 훨씬 사업성이 좋게 나온 거죠. 1.2가 나왔고 사업비가 3호선 10칸짜리 차량을 화성 동단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칸 정도의 경량 전철로 잠실 운동장역에서 접속을 시켜서 수서역으로 해서 판교 우리 여기 수지 성북 신봉 성북동 광교 동담까지 50.7km인데 이걸 하면 잠실의 종합운동장역에서는 2호선, 9호선 갈아타고 수서역에서는 3호선과 GTX, SRT 탈 수 있죠.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를 그대로 가지면서 사업성이 훨씬 좋은 걸로 나타나서 매개시 시장이 이걸로 가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을 하는데요. 예, 작년 6월 여기 있네요. 5월 10일 내날에 이때 뭐 경기도에 우리가 알려줬어요. 우리 서울에서 이날 했는데 지사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안 왔습니다. 예. 그랬던 지사가 뭘 여기서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참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그런 입장의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11월 10일 왜 깠느냐? 일요일입니다. 등산하다 직접 썼습니다. 9월 16일날 전화통화했고 만나겠다 해놓고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11일 월요일날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무슨 큰 상 받기 위해서 못 간다고 그러고 부시장님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미리 부시장님께 이야기했고 경기도에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하고 그 사이에 만남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지사가 만나겠다. 4개 도시 시장들과 만나겠다고 9월 16일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장은 일정이 안 잡혀도 11월 11일 그 정책간담회 전에는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잡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서실에. 그럼 도지사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11월 11일날 정책간담회 전후로 4명의 시장과 짧게라도 좋으니 미팅을 하자. 그것도 안 하겠다고 최종 이야기한 게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면전에서 판때기 들고 2023년 2월 21일 날 우리랑 협약했던 그 사진 판때기 들고 제가 지사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약속 위반과 무책임과 불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이제 30일에 시군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만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다른 우리 영예특례시 현안은 내 자료를 주겠다. 그리고 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대해서 당신의 무책임과 약속 위반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뭐 또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일어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날 거냐? 만나겠다 했어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옆에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양옆에 저하고 이재준 시장이 서 있었으니까 만나겠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비서실에서 연락하는데 또 안 만나요. 또 안 만나요. 지금까지 안 만나요. 경기지사 자격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아니 동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정책 간담회도 제가 말미에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경기남부 강남철도는 내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안 한다. 간담회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개 시장 군수를 만나는 정책 간담회 1년에 한 번 하면서 시장 군수 보고 2분만 발언해달라. 제가 그랬어요. 나 189개 초중고 교장 선생님 그룹별로 만나는데 또 그거 끝나면 학부모 대표들 그룹별로 만나는데 3시간에서 3시간 반 한다. 질문 안 나올 때까지 나는 이야기 듣는다. 이거 뭐 하는 거냐? 1년에 한 번 하면서 시장 군수들 보고 2분씩 발언하라는 이따위 정책 간담회가 어디냐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하는 지금 행정이 이따입니다. 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까기 시작하니까 경기도가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것도 거짓말 내용이 많아요. 지역균형 발전 이래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만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우선순위 정해서 불가피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 정했다고 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대변인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동안 제가 내 보도자료 전부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거 펼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말 안 되는 회견할 때 제가 족족족 바로 지적을 합니다. 경기도의 문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하고 함께 했으면요. 경기도가 이렇게 터지지 않죠. 이 사업은요. 저는 이제 경기도 기대 안 해요. 경기도는 그냥 모션만 치고 신용만 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12월 26일이죠. 그날 만났을 때 고영훈 부지사가 왔어요. 원래 국가산단 승인 때문에 사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일이가 나타난 데 있는 뭐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또 고영희 부지사를 내보내셨던데 제가 고영희 부지사 앉았을 때 국토부 박상호 장관이 있었고 뭐 삼성전자 사장도 있었고 LH 이한전 사장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의하기 전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저한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오신 겁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국토부 장관이 다른 분들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설명을 쫙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요, 국토부는 우리 영희 특례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고 목소리 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보도자료가 있지만 이 사업이 살아났을 때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젓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라.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에 돌아갈 공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레코드 보시면 다 알아요. 예. 일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지. 일 안 하고 적당히 해서 젓가락 얹으려고 하고. 우리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면 그래요. 제가 2월에 시장 군수 회의 때 이야기할 겁니다. 일할 시장 군수들은 현수막도 못 걸려. 자기들이 해놓고도 못 걸려. 자기들이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현수막 걸어서 한 것처럼 시민 속이고 국민 속이고 이거 정정당당한 겁니까? 예. 이런 것도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 남부강역철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이거 별도 법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예, 사실은 요 시나리오 다 배포됐죠. 말씀대로. 예,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빨리빨리 재건축 계획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요. 우리도 기흥구나 수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통합개발을 통해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도로,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그걸 이제 확충을 해 나가는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안전진단도
인허가 문제도 속도를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인구청 복합청사 얼마 전에 영역 결과 보고회가 있었는데 옛 종합운동장 쪽에 복합청사를 이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임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이전은 진작에 했었어야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인구청, 처인구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을 함께 입주하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시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이 대중교통망이 뜻대로 확충이 안 되는 거,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여전히 불편한 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좀 죄송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민들 눈높이에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인이 김동연 지사처럼 나태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도 이야기하고 김동연 지사가 모든 분야에 나태하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 할 말이 없다는 거고 저하고 1대1 토론하자는데도 아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고 레코드가 저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보도자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수 종사자들 확보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올해 예산 마련을 했어요. 그분들의 초보 개선을 해주고 지금 마을버스 업체나 이렇게 시내버스도 있지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가 초보 개선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영료, 시내버스 운영료를 한 올해는 20% 정도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 열고 교통체계 개선을 할 거고 국도 한 30곳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교차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언론인들께서 뽑으신 것, 또 우리 공직자들 뽑으신 내용, 시민들 뽑으신 게 조금 내용은 달라도 합치면 용인 지난해 성과,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송탄상선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5년 규제 1950만 평, 수원 땅의 53%, 오산 땅의 1.5배 땅 해제하는 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안 했으면 그거 불가능한 건데요. 네. 그것 때문에 송탄상선보호구 해제되고 국토 45호선 1조 1천억 사업입니다. 8차로 확장하고 예타 면제시켰고 이동 반도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송탄상선보호구역 해제 제일 작년에 엄청난 성과고 재작년에는 국가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과 언론인들과 공직자들 합친 걸 보니까 공직자들은 송탄을 뽑았어요. 합친 걸 보니까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 이런 반도체 ASML도 이제 우리 용인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1번으로 뽑았습니다. 용인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중에 이들 기업들이 용인에 자리 잡고 활동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도 좋아지고 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건데요. 한참 뒤에 시장님은 되게 좋을 건데 이상일 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의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시나리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도 또 수립하고 예산을 245억 원 정도 특례 보증과 관련해서 마련했고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소상공인 지원 우리 행사 있죠. 오늘 그것도 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작년에 6개 했는데 올해 14개까지 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